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얘는 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금방 끝나죠. 자, 23번 답은 3번이죠. 자, 24번 답은 이제 이거 등비급수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네. r분의 1에 n 플러스 1제곱으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급수식 이용해서 1 빼기 r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은 r제곱분의 1이니까 자, 위아래로 r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이고 r제곱 마이너스 1 네, 요게 2분의 1이면 되겠죠. 아니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r이 2 분자 같으니까 분모끼리 같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넘기면 r은 2 또는 네, 마이너스 1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이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등비급수 수렴 조건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어야 되고요. 뭐 여기까지 무난하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자 25번도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근이 탄젠트 2세타랑 탄젠트 세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탄젠트 2세타는 덧셈 정리로 바꿔주면 좋겠죠. 그래서 분자는 2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분모는 1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두근의 합은 12분의 A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문자가 탄젠트 세타만 있는 거가 편하니까. 자 그럼 두근의 곱을 해주면 자 이 친구랑 이제 두근의 곱 해주면 8 1 빼기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8이 될 거니까 탄젠트 세타는 풀만 3 나오는 거 별 무리 없을 겁니다. 자 근데 확인해보면 둘 다 1사분면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이다. 전혀 부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이. 부담이 크십니까? 또 다 까먹고 못 썼습니까? 풀었습니까? 저거까진 했으면 다 풀었지, 새끼야. 두근의 합하면 이제 12분의 a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가 3이라 했으니까 탄젠트 2세타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8분의 6까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럼 탄젠트 2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탄젠트 세타분의 4 같은 경우는 3분의 4로 쓸 수 있으니까 두근의 합 바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2만 곱해주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7, 4번이 되겠죠. 전혀 부담 없죠? 자 26번 자 요런 문제 나오면 이제 꿀입니다. 자 지금 다음 식 나와 있고요. x는 ln이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끝에 도형 이름이었죠. 정사각형.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x축 y축이 눕혀져 있는 모양이고 이게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요 y좌표가 이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를 이제 인테그랄 해서 하면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얘가 지금 x에 0 넣으면 y 0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거 원점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0부터 ln 2까지 자 그 다음에 저거 제곱하면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4제곱근 5x제곱 빼기 2x제곱 dx 자, 여기까지 되는 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친구 자 뭐로 묶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묶어야죠 이런 건. 2에 4x제곱으로 묶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에 4x제곱으로 묶이니까 4제곱근 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2에 x제곱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죠? 4분의 1 곱하면 되잖아요 지수에. 그리고 4제곱근 루트 2의 x제곱 빼기 1 dx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트 등장했을 때는 루트 통째로 치환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자, 얘를 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양변에 몇 제곱을 해야겠어요? 예, 4제곱을 해서 EX 제곱 마이너스 1은 K 4제곱 만들어주고 치환적분 이용하는 거죠. 물론 치환적분 안 하고 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치환적분. 양변 미분하면 EX 제곱 DX는 4K 세제곱 DK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4K 세제곱 DX로, DK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 자, 이제 범위도 바꿔줘야 되니까 0 대입하면 0인 거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ln이 대입하면은 2 빼기 1이니까 1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K였고 이 친구가 4K 세제곱 DK였으니까 계산하면 4K 4제곱 DK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5분의 4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오겠죠. 자, 질문 없습니까? 여기까지 확실합니까? 정 없어요? 진짜요? 맞췄어요? 맞추질 못했어요? 쳐 맞으려고? 말을 안 해주시겠네. 자, 다음. 자, 문제풀이 순서 바꿀 겁니다. 얘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 하겠습니다. 일단 미적분에서 모의고사에서 거의 웬만하면 출제된다는 유형 자체 하나가 그 매개변수 이용해가지고 이제 쓰는 풀이가 있는데, 너네가 그 매개변수 풀이하는 게 이게 4점짜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점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서 유형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너네가 딱 정리합시다. 매개변수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자, 매개변수를 쓸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보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알파는 FK 꼴의 식이 나왔다고 쳐요. 알파는 FK 꼴이 나왔다고 쳐. 그리고 G알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매개변수 쓰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x가 t고 y가 2t-1이라고 이렇게 등장했어. 그럼 이거는 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해가지고 x랑 y를 표현한 거잖아. 그럼 x 대신에 t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대입의 과정을 걸쳐서 y는 2x-1이라고 둘을 연결시킬 수 있지. 그치? 연결시켜서 y는 2x-1이라고 딱 연결시킬 수가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x를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잡혀있고, 근데 y 같은 경우가 사인 세타 이렇게 잡혀있어.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쌤이 지금 당장 생각나는 복잡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세타는 해가지고 얘를 위에처럼 대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대입이 불가능하죠. 그치? 이게 미적분의 장점이에요. 그럼 대입하지 마세요. 자, 대입했을 때 복잡할 게 보여요. 식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게 보여요. 그럼 매개변수 문제예요. 즉,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대입해서 식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알파는 FK고 그 다음에 G알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을 때 대입이 불가능이라고 할게요. 너네가 이제 하기에 불가능해.
그러면 매개 변수 문제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흐름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따 문제 풀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이건 간단하게 뭐 dt분의 ds, dt분의 dv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이건 되게 기초적인 거죠. 이럴 때 이제 매개 변수를 쓰게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 풀 때 이 알파가 이제 메인이었어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알파의 1는 값을 구하래. 근데 미분에서 1는 값을 구하래.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알파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1을 넣었을 때 값을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름에 맞게 알파는 변수입니다. 근데 이 식 자체가 뭐야? 알파랑 K가 연결된 식이지. 그래서 이때 K도 변수인 거야? 상수인 거야? 얘도 변수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좀 더 이제 와닿을 겁니다. 쌤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여기 봐야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요번 이제 1회라고 하는 이 회차에는 27번, 그리고 30번 이렇게 두 개 나와 있습니다. 매개 변수 관련된 문제가. 그래서 둘 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문제 가볼게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T에서의 위치는 하고 위치에 대한 얘기, 속도가 속도 얘기를 일단 하고 있죠. 시작 자체를 일단.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AP의 기울기가 T제곱이 되도록 하는 곡선 Y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의 점이다 라고 돼 있지. 그리고 나서 시각 T는 1일 때 P의 속력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일단 너네가 그 수학 2의 속도가 속도뿐만 아니라 이제 미적분에서도 속도가 나오는데 서로 배경이 다르죠. 수학 2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미적분은 좌표 평면을 움직이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미적분에서 쓰는 공식이 따로 있었죠. 뭐 예를 들어 길이 같은 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력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같은 경우는 쌤이 너네 내신 준비할 때 얘기했어요. 공식 외우면 안 어려워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 외워요. 알죠? dt분의 dx제곱 더하기 dt분의 dy제곱 요거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속력 자체가 지금 생긴 꼬라지를 보시면 매개변수 형태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개변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자, 우린 지금 자르는 건 안 했구나. 자르는 거 한번 해보면은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t, t가 0보다 크다. 자, 여기서 한번 숨 한번 골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낼 곳이 너무 길습니다. 그때 위치는 점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AP의 기울기가 t제곱이 되도록 하는 여기 위의 점이다.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t가 1일 때 속력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에서 우리가 뭐 딱히 식으로 만들 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AP의 기울기가 t제곱이 되고 싶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P에서의 위치는 이라고 돼 있고 여기의 점이라고 돼 있죠. P는. 이게 좀 이거 오히려 좀 국어적인 건데 P는 여기 위의 점이라는 겁니다. P는 여기 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P의 점을 우리가 정확히 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P의 좌표를 알파,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 쓱 바로 확인해. 알파랑 t 나왔지. 물론 알파는 내가 잡은 거야. 근데 여기서 확인. 알파 변수야 상수야? 변수. t 변수야 상수야? 변수니까 문제에서 뭐래? t가 1일 때라고 얘기를 한 거야. t가 변수였다는 소리인 거죠. 그럼 변수의 종류가 두 개가 등장을 했죠. 그치? 네, 그래서 4개의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아직까지는 눈치 못 채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식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 기울기가 지금 t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 만들면 알파분의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 빼기 0은 t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자, 알파 제곱 더하기를 넘기면 다음과 같이 적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t와 알파가 연결된 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t와 알파가 연결된 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t와 알파가 연결된 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t 들어있고 알파 있으니까 t랑 알파가 연결된 식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어려운 말 아니잖아 여기까지. 네. 알았어. t 약분해? 약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 그건 또 아니었어? 참, 내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럼 봐봐. 우리가 자, 이제 요거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공부해보자. 만약에 야, x, 2x 플러스 1이라고 점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은 우린 이걸 보고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x 여기도 x 들어있고 y 좌표에도 x 들어있으면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얘는 알파 돼 있고 여기 t 알파 돼 있으니까 문자가 두 개로 구성돼 있잖아. 애초에 여기 좌표 자체가. 그럼 여기처럼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냐는 거야. 왜냐면 이 식을 활용하면은 문자를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식 가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2-알파 제곱이니까 얘로 바꿀 수 있겠지. 아니,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t를 알파로 바꾸든 알파를 t로 바꾸든 아, 얘는 이게 가능하겠네. t는 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그럼 얘는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문자 통일을 일단 y좌표는 다 뭐로 아이씨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x좌표나 y좌표나 다 뭐로 통일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파로 통일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알파 콤마 대입하면요 알파 플러스 1분의 2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적어줬던 불가능이 아니죠. 이건 가능했죠, 충분히. 그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럼 이 점은 결과적으로 y는 x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2x 제곱 위의 점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괜찮지? 자, 이렇듯 지금 이제 현 문제는 문자 통일이 가능해졌어. 근데 우리가 속력 구할 때 있잖아. 속력 구할 때는 dt분의 dx 제곱 더하기 dt분의 y 제곱을 더한 거에 루트 때리라고 했죠. 그게 dt분의 dx가 뭐예요? x 좌표를 미분하고 y 좌표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더하란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비교 잘해봐.
그럼 얘를 이제 미분을 할 거야. 얘 미분하면 뭐니? 왜 그래? 1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친구 우리 미분하려면 곱셈 미분법 써야 되죠. 네. 그죠? 그럼 알파 플러스 1의 제곱분에 몫의 미분법 쓰면은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빼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어차피 1이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럼 따라서 속력은 루트하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고 뭐 해야 돼? 더해야겠지. 그치? 근데 쌤이 지금 동그라미로 쓴 이유는 뭐냐면 동그라미로 쓴 이유가 요거 그대로 쓰는 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걸 해놓고 t가 몇일 때를 풀어야 돼요? 1일 때를 풀어야 돼요. t가 1일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로 구성된 식이 나와버렸어요? 알파로 구성된 식이 나와버렸죠. 그치? 그럼 다시 돌아가봐. 그럼 이제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가 1 딱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딱 t 1 대입하면은 얘가 1 나와야 되지. 그럼 얘 1 나오려면 알파 몇이어야 될까? 정해져 안 정해져 혹시? 정해져야 돼요. 알파 0이면 1 나와요. 초월함수랑 다항함수가 나와 있을 때는 쌤이 교점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산상으로. 그래서 직접 찍어서 찾는 겁니다. 알파 0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t가 1일 때라는 것은 알파가 결국 0일 때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t랑 알파가 연결된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푼 거죠. 그럼 알파에다가 0을 여기다가 대입하자고요. 그럼 알파에 0 대입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3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걸 제곱해야 되죠. 9되죠. 그럼 계산하면 루트 10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뭐야? 루트 10은 있는데 2분의 가 어디 있어? 잘못 미분했니? 미분을 똑바로 했는데. 자, 혹시 어디서 잘못된지 알겠어요? 여기 수정할 건 없어요. 더 써야 돼요, 우리가. 다음은 답이 2분의 루트 10이죠. 몇 번이죠, 그 답이? 2분의 루트 10. 2분의 루트 10 맞죠? 지금 부족해서예요. 이러니까 지금 얘는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돼서 접근을 했지. 틀린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통일할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문제의 메인은 t야 알파야? t지. 알파는 쌤이 잡은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문자로 통일시켰지? 알파로 통일시켰지. 근데 알파는 t랑 연결이 된 친구야? 안 된 친구야? 연결이 된 친구지. 근데 우리는 t에 대해서 답내야 되지. 그쵸? 자, 그래서 하나 부족한 게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우리가 그냥 미분을 때렸죠. 그냥 미분 때렸지. 그럼 근데 저거 어떤 문자 미분한 거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만 딱 쓰면 안 돼. t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우리 현재.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dt분의 d알파가 필요해요. dt분의 d알파가 필요해요. 이 문제는 아예 잘못된 게 아니라 풀이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놓쳐버립니다. 메인이 t고, 근데 우리는 알파에 대해서 알파를 미분했거든요. t에 대한 미분입니다, 이건 현재. 그래서 여기도 dt분의 d알파가 필요해요. 그럼 억지로 일단 답은 끝까지 갈게요. 그럼 dt분의 d알파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이 식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이식할 때 우리 용도 뭐였어? t에다가 1 넣어서 알파가 0이라는 걸 구했지. 그 용도 한 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를 미분해서 t에 대한 변을 dt분의 d알파 값을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2-알파 제곱은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시 어떤 문자에 대한 미분하고 싶다고요? 그건 dt분의 d알파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곱미분해야 됩니다. t도 변수, 알파도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알파 플러스 1 미분이니까 1이겠지? 하지만 알파를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d알파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였죠? 알파는 0이었고 t는 1이었죠. 그럼 대입을 해주면 알파 0이니까 없어지죠. t 1이니까 여기까지 되죠. 요것도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넘겨서 정리하면은 dt분의 d알파가 근데 연산이 조금 뭔가 이상한데? dt분의 d알파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냐? 상관없구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하면은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거라 루트 4분의 10이 돼서 답이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억지로 답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강조하겠습니다. 대입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연결된 식 나오면. 그냥 푸세요. 그냥 t 나왔고 알파든 뭐든 새로운 문자가 또 등장했어. 매개변수 관련된 거구나. 음함수 미분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음함수 미분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 정확히 얘기하자면.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너네한테 이제 어떤 풀이를 원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방금 되게 복잡했죠? 자, 일단 식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인가? 기울기 아까 식이? 왜 지워? 일부러 다 복습할 때 보라고 쓴 건데 이 새끼야. 옆에 공간이 있잖아. 냅둬 깨끗하게. 자, 그럼 다시 식 정리한다.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t 곱하기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됐지? 요거 식 나왔지? 야, 끄떡끄떡 하라고. 음함수 매개변수 쓰는 거구나. 됐죠? 자, 그럼 다시 그리고 p라는 좌표가 알파 콤마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속력 구해야 되죠? 그럼 얘가 x 좌표고 얘가 y 좌표인 거예요.
되게 짧아져요. 그럼 dt분의 dx는 저 알파 미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t가 1일 때니까 t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얘는. 그리고 t가 변수고 알파도 뭐인 거예요? 왜냐면 t 값에 따라서 알파 값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둘 다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x, 얘가 y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dt분의 dx는 자, 알파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t분의 d알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t분의 dy는 자, 앞에 거 미분해 주시고 t니까 안 써도 되겠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그대로 쓰고 dt분의 d알파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적고 이번 수능에 무조건 매개변수 음함수 관련된 건 나오기 때문에 잘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준 풀이랑 얘랑 비교하면서 둘 다 복습을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알려준 김에 경민이는 아까 첫 번째 풀이는 생각 못했을 거니까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준비물은 뭐예요? 요거랑 요거 하면 끝나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 현재 t가 몇인 건 알아? 문제에서 몇일 때라 했어? 1일 때라 했지. 야 그럼 t가 결정됐다는 건 뭐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네? 알파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아까 알파 얘기한 게 0이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얘 클리어 됐고 얘 클리어 됐고 얘 클리어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요것만 알면 되는 거겠지. 그럼 dt분의 d알파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 식을 무조건 생각해. 무조건 두 번 이용하게 돼 있어. 무조건 두 번 이용해. 왜냐면 미분을 무조건 하거든. 두 번 이용해. 대입 한번 해서 요거 찾을 때 쓰고 그 다음에 양면 미분해서 한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미분 들어갑니다. 그럼 미분하면은 얘는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t 곱하기 dt분의 d알파 여기까지 쓰겠죠. 자 그럼 이제 알파가 0인 거고 t가 1인 거예요. 대입하면 아까 우리 식 정리했다시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2분의 3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산하면은 그래서 뭐다? 속력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때리면 된다. 지금 뭐였어요? 뭐 문자를 통일해서 식을 뭐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아예 안 했죠. 지금 어떤 작업이 생략이 된 거냐면 이 보라색 작업이 아예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너네가 정리할 건 이거예요. t랑 알파를 연결한 식이 나왔다. 이 식을 두 번 활용할 것이다. t랑 알파가 연결된 식이 나왔다. 이 식을 두 번 활용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문제 복습 잘해라. 매개변수, 음함수 관련된 것 100% 수능 출제다. 100% 수능 소재야. 자, 그래서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30번이 도형 문제다 보니까 그 30번 수준이어가지고 되게 보는 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형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27번하고 연결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매개변수 음함수에 대해서. 알지? 거기에 집중해요. 이 도형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를 중심으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나왔습니다. 자, 정보 나왔죠? 자, 그리고 사인 법칙 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반지름 괜히 준 게 아니겠죠. 그리고 수원에서 썼던 내용 다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직선 y는 x 플러스 k라는 선이 있고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p 확인할까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직선 y는 x 플러스 k를 직선 O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을 L이라고 하자. L 얘기했습니다. L도 체크된 거 확인됐습니다. OP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OP 정도 이어주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싫으시면 OP만 이렇게 이어줘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직선 x 플러스 k랑 L이 1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것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예, 체크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소개하는 거죠, 문제. 그리고 점 P를 지나지 않는 호 QR이래요. 점 P를 지나지 않는 호 QR이래요. 요거 말하는 거죠. 원래 반대편으로 크게 볼 수도 있거든. 네, 요거 안쪽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직선 y는 x 플러스 k랑 L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k라고 하죠. 아, 저기 호 QR과 y는 x 플러스 k, L로 둘러싸인 넓이를 sk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라는 거는 뭐 손쉽게 이해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S' 1값 구하라고 돼 있죠. K가 1일 때 미분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현재 원하는 건 SK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SK식은 현재 K가 들어간 식이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도형을 푸는 거에 집중은 그냥 적당히만 해주시고 에너지는 적당히 쏟으시고 너네가 그 집중해야 될 곳은 식을 얘기하고 매개 변수 음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30번이라 도형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자, 일단 우리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이제 어떻게 저 넓이를 구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당연히 원이 나왔으니까 중심하고 반지름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으면 Q를 잊고 그 다음에 R을 잊게 된다면 부채꼴이랑 이등변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확인되죠? 반지름으로 다 같겠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 두 개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죠? 중심각이죠. 근데 중심각을 우리가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중심각을 모르니까 문자 잡아야겠죠. 자, 설마 여기까지 의도 이해됐나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요 이등변 삼각형 넓이도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두 변이 있지. 아, 여기서 끼잉당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을 알아야지 여기서 식을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각을 모르니까 문자로 둘 거지. 그럼 문자가 몇 개 등장한다는 거야? K랑 각 하나 등장하겠죠. 여기 두 군데는 얘 중심각만 잡으면은 알파로 만약에 잡았어. 세타로 잡든. 그럼 여기 다 표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세타로 할게요. 각이니까. 세타랑 K 이렇게 두 개 문자가 등장하게 되지. 그러면 매개 변수 음함수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떻겠니?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실 뭐 여기 중심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식 만들기 편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게 대칭돼 있는 거니까 알파 갖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OP라는 선에 대칭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가 2알파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몇 알파겠어요? 원주각 중심각? 네, 4알파 된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파이 빼기 2알파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SK식을 구해 볼게요. 그럼 SK식을 구하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 몇 개라고요? 똑같은 거? 두 개니까 두 변 끼인 값으로 구할 건데 걷다 2분의 1 곱하잖아. 근데 두 개니까 그냥 2분의 1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변 끼인 값 바로 해주시면 25 사인 2알파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4알파거든요. 그러면 50알파까지가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되겠죠. 잘 보면 어때요? SK 구해놓고
뭐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당황하지 말고 음함수, 밀계변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할 짓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파를 K와 연결시킬 수 있는 식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가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됐죠? 자, 그럼 알파랑 K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가 이 문제 30번의 난이도예요. 영어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주의 깊게 듣지 마세요. 뭐 엄청나게 자주 쓸 아이디어 같진 않아요. 자, 뭐냐면요. 지금 알파랑 K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K가 들어있는 유일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직선식. 그래서 저기서 뒤져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예요. 다시 말할게요. 실제 시험에서 이게 잘 안 쓰일 것 같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거 Y절편 몇이니? 저 직선 Y절편 K지. 자, 그럼 여기 K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저거 Y는 X 플러스 K 절대 대충 나온 게 아니거든요. 기울기 몇이죠? 1이죠. 1이면 탄젠트 몇 도랑 관련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가 돼서 여기가 135도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만 하세요. 그리고 빨간색은 반지름이니까 5죠. 그래서 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요 삼각형에 대한 사인 법칙 쓸 수 있어요. 자, 조금 지울게요. 지금 잘 체크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요 길이가 K입니다. 여기 알파입니다. 알파랑 K랑 사인 법칙하면 연결되죠? 사인 알파분의 K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몇 도죠? 135도고 반지름 5였죠? 그러면 사인 135도분의 K란다. 5랑 같겠죠? 됐니? 자, 그럼 사인 135도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올라가면 5루트 2 됩니다. 그래서 K는으로 정리하면은 5루트 2 사인 알파까지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랑 K가 연결된 식이 나온 겁니다. 요거 찾는 게 빡세요, 이 문제가. 저 Y는 X 플러스 K가 대충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눈치를 까야 돼. 일단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다시 앞에서 우리 27번 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이 식을 우리는 몇 번 다루게 될 것이다? 2번 다루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S 프라임 1 구해야 되는 거죠? K가 몇일 때 구하는 거라고 다시? 1일 때. 그럼 우린 알파도 구할 수 있겠지. K도 변수, 알파도 변수니까. 그럼 K가 1일 때를 대입하면은 알파는 대신 구할 수는 없네요. 보니까.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죠. 사인 알파는 5루트 2분의 1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미분 때립니다, 이제. 그럼 미분하면은 이 친구는 50 코사인 2알파, 그리고 이 친구는 50이 될 건데, 둘 다 K에 대한 미분인데 어떤 문자를 미분해버렸나? 그래서 여기에 DK분의 D알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DK분의 D알파 생길 거고 여기도 DK분의 D알파가 생길 거니까 묶은 거예요. 묶은 겁니다. 묶어도 돼요. DK분의 D알파. DK분의 D알파는 상수예요, 상수. 자, 그러면 다시 어딨냐 아까 얘를 한 번 더 사용해야겠죠, 이제. K에 대한 미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 K에 대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좌변은 1이 되겠지. 집중 잘해야 됩니다, 여기. 그럼 5루트 2 코사인 알파고 DK분의 D알파라고 더 붙어야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사인 알파가 5루트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5루트 2분의 몇이겠어요? 7. 네, 7이겠죠. 그럼 저거 졌다 대입하면은 dk분의 d알파는 몇 나오네? 7분. 네, 7분의 1이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50 곱하기 자, 코사인 2알파는 배각 이용하면 됩니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은 50분의 49 저기 있죠. 그럼 2 코사인 제곱이면 25분의 49죠. 걷다 1 빼면 25분의 24입니다. 그래서 25분의 24 더하기 50 그 다음에 곱하기 7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약분하면 48 더하기 50이거든요. 그럼 98이거든. 98 7로 나누면 몇이네? 14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매개변수 음함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게 여기 지금 K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K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데 알파를 K로 바꿀 수 있는 식이야 이게? 이거 알파는 못하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대입할 수 있었죠. 근데 아까 대입해서 나서도 결국 뭐였어요? 뒤따 복잡했죠? 복잡한 계산 걸쳤잖아 결국. 근데 뭐야? 그냥 냅두고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푸니까 간단하게 풀렸잖아. 얘도 이 식을 찾아내는 과정이 까다롭다고 했지 이 식 찾아냈으면은 굳이 이제 K로 통일 안 시켜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던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 너네가 매개변수 음함수 풀 때 배경 자체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가 두 개가 들어있는 식이 나와야 돼요. 둘이 연결된 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 하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을 몇 번 활용하게 될 거다? 2번 활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입해서 식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문자 두 개 관련된 식 나왔어? 그럼 그냥 그거 냅두고 풀라고. 근데 이게 좀 와닿으려면 27번 문제 풀이 있죠? 30번 풀이 있죠? 네, 좀 여러 번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풀이 손에 안 익습니다. 미적분에서만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근데 시험에 수능에 나올 겁니다. 문제 100% 출제예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음함수 관련된 건 워낙 중요한 거라. 대학교 가서 뒤져라고 하거든요. 이제 자, 일단 조금 힘들었을 거니까 살짝 쉬었다가 자 29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요 29번은 28번은 좀 생각할 때 영양가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냥 풀어봤던 친구들은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또 29번은 조금 전달을 해줘야 될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서 너네가 좀 받아갈 게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문제는 설명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요. 자, 일단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자, 모든 항이 뭐랍니까? 네, 정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수열 모든 AN이 모든 자연수 N의 K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수열판 항등식이죠. 수열판 항등식입니다. 자,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식에서 너네들한테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 있죠. 얘기 이거 뭐예요? 변수야, 상수야? 얘 입장이다. 리미트 입장에서. 이거 상수야, 상수. 결국 정수분의 정수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그거의 n제곱인 거지. 그럼 라스트 확인. 그럼 이건 무슨 극한인 거야? 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야. 그럼 등비수열의 극한의 결과는 종류가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3개밖에 없어요.
뭐냐면요. 상수 나올래? 단 0이 아닌 거? 아니면 0 나올래? 아니면 발산할래? 아, 진동 포함. 진동 포함. 이렇게 가능하거든? 이 문제는 그냥 계속 설명하는 거야. 이거 뭐 설계고 나발이고. 근데 좌변 보면은 그냥 모든 항이 뭘 했어? 이 수열은? 정수. 그럼 얘 무슨 수겠니? 얘도 정수겠지. 야 그럼 정수 빼기 정수는 뭐야? 정수. 당연히 정수거든. 그래서 이게 안 돼. 무한일 수가 없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수 빼기 정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상수 아닌 0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정리하자. 그럼 첫 번째로 0이 아닌 상수 나오려면은 얘가 AK분의 AK가 어떤 형태여야 돼? 아, 잠깐만. 아, 잘못 얘기했네. 급수가 아니지. 극한이죠.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좀 이거 지웁시다. 1입니다. 1. 네, 0, 1, 발산 요거 3개밖에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줍니까? 등비수의 극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이 새끼들아. 등비수열 극한했을 때 1이나 0이 아닌 상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1이 나올 때가 언제니 그러면? 1이 맞죠? 1이 나오려면 이게 1이어야겠죠. 그럼 결국 어떨 때냐면 이게 같아야 돼. 두 번째 0 나오려면요 누가 더 커야 돼요? 분모가 더 커야 되죠. 네, 이게 여기서 두 번째 알려줄 정보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분모가 마이너스 6이었다고 쳐보자. 분자가 1이었다고 쳐보자. 마이너스 6분의 1이지. 마이너스 6분의 1 무한대제 곱하면 몇 대? 마이너스 6분의 1 무한대제 곱하면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잖아. 근데 분모가 커? 아니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분모가 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값을 했을 때 더 크면 됩니다. 마이너스 6이랑 1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6이랑 1을 비교하면 1이 더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절대값을 두면 분모가 더 큰 게 맞죠. 그래서 절대값 붙였을 때 분모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거를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잘못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분모가 큰 게 아니에요. 절대값 분모가 더 커야 돼요. 요건 아이디어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어요. 복습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1번이었으면은 AK 플러스 2 빼기 AK 플러스 1이 몇 되는 거죠? 1번이었으면 4인 거죠. 2번이었으면 몇이었던 거예요? 0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둘 중 누가 뭔지 몰라. 둘 중 하나 결정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결국 그러면 4 아니면 0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그럼 4였으면은 요게 1이었다는 소리인 거고.
이게 0이었으면 절대값 분모가 더 큰다는 소리였던 거죠. 납득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몇 개 더한 거의 최소값 찾아야 되지? 10개 더한 거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니까 10개 뭐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끝까지 씁시다. 만약에 20개 넘어가고 그랬으면 규칙을 찾으려고 했겠죠. 그건 아니니까 10개 정도면.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제 최소값을 찾아내니까 작을 때를 해야겠지. 근데 지금 첫 스타트 첫 번째 항부터 잡아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 첫 번째 항이 몇인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그냥 정수라는 단서밖에 없어, 모든 수열이. 그럼 그거잖아. 얘 아니면 얘인 거잖아, 지금 시작 스타트가.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가 여기 이렇게 구성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섞여가지고. 그럼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했으니까 K에다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랑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항의 분모가 더 컸을 수도 있겠지. 그치? 두 번째 항이 분모고 두 번째 항이 더 클 수 있겠지. 어떤 거 먼저 할래?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 어땠을 때를 먼저 풀래? 같을 때 풀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 다 풀어야 돼요. 이문제 둘 다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같다라고 이제 해봅시다. 또 이 새끼 나는 안 할 거예요 이지라고 또 배째고 또 필기하는 거. 됐어? 자,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같아.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해보는 거야. 그럼 A3 빼기 A2는 4인 거지. 그럼 A3는 이거 등차 수열이지? 그럼 A3는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한번 4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보자. 두 번째 항이 크니 세 번째 항이 크니 이거 확실히 구별을 가능하죠. 네, 세 번째 항이 더 큰 거 확인되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어떻게 경찰서인지 이 자식아, 이건 기초잖니. 귀납적정이. 저 K 플러스 2라고 돼 있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분자가 커, 분모가 커? 다시 얘기하자. 분자가 커, 잠깐만. 나는 한번 풀었죠, 참.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풀이를 바로 설명해 버렸어. 자,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 내가 네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K에다가 몇 넣어? 2 넣지. 그럼 네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뺀 거는 몇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 가지고 결정해야 돼, 지금? 세 번째랑 두 번째에 의해서 네 번째 항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두 개에 의해서 얘가 결정돼. 이 두 개에 의해서 얘가 결정돼. 지금 이 상태예요, 문제가. 납득되죠? 그럼 지금 큰 번째 항이 분모에 들어가잖아. 그럼 네 번째를 구하려면 이 둘을 볼 건데 분모에 들어가는 게 A인 거지. 그럼 A 플러스 4분의 A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야. A 플러스 4가 크냐? A가 크냐? A 플러스 4가 더 큰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쌤이 그랬잖아. 분모가 더 크다고 무조건 수렴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아까 마이너스 예를 들면서 얘기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5였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랑 1이지. 1이 더 큰 건 맞지. 근데 절대값하면 얘가 더 크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절대값 분자가 더 큰 거니까 수렴하겠어? 지금 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 얘기.
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분자가 더 큰 거잖아. 그럼 뭐 되겠냐고. 발산할 거 아니냐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보라고 이 새끼야. 오케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안 돼요. 최소값 찾는 거잖아 이제. 그럼 당연히 절대값 분모 얘가 더 크다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아무튼 그럼 분모가 더 큰 거지 지금 절대값 분모가. 네. 그러면 얘는 1이겠어 0이겠어?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더 크다고! 0이잖아. 네. 그치? 그럼 이게 0이잖아. 그럼 0이면 뭐야? 여기가 어딨냐? A4랑 A3을 뺀 게 0인 거 아니야? 그럼 A4랑 A3이랑 어떤 거냐고? 네, 같은 거라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A5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 전에 두 개 가지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어떻게 생긴 게? 약분하면 몇이야? 1이잖아. 그럼 무한대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1이잖아. 그럼 1이니까 뭐야? 이게 4일 때잖아 이제. 그럼 넘기면 되잖아. 그럼 K에다 3 넣으면 A5 빼기 A4가 4인 거니까 넘겼으니까 네 번째에다가 4 더하면 되는 거잖아 등차니까. 그럼 여기다 4 더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섯 번째 한 거 하려면은 또 여기 이를 둘이 봐야겠지? 그럼 또 분모가 커 분자가 커? 분모가 더 큰 거지? 절대값 씌워도 더 큰 거야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은 분모가 더 큰 상태니까 무한대 제곱하면 0이겠지? 0이겠지? 그럼 AK 플러스 1 빼기 AK 플러스 1이었으니까 넘기면 같은 거겠지 둘이? 네. 그럼 얘랑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8인 거 아니야? 그죠? 규칙 보여요 지금? 두 개 쓰고 두 개 쓰고 4 키우고 두 개 쓰고 4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A 더하기 12 A 더하기 12 A 더하기 16 A 더하기 16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자 그럼 10개 다 더하자고. 10개 다 더하면 10A죠. 그리고 4 2개, 8 2개, 12 2개, 16 2개니까 4, 8, 12, 16, 4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4로 묶어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죠. 40인데 그게 두 세트 있지. 그래서 80. 여기까지 나옵니다. 시그마 값이. 자, 근데 이게 현재 최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그럼 무식하게 작아도 되나? 무식하게 한번 작아볼까? 한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이지. 얘는 뭐냐? 마이너스 96이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6. 그럼 예고할 때 A3분의 A2 해서 우리가 봤지. 분자가 커, 분모가 커. 절대값 대비면. 분자. 그럼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네. 그러니까 무식하게 작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A가 작은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납득됐니?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어때야 돼? 네 번째 항 구할 때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잖아. 근데 아까 뭐랬어? 절대값 때린 게 더 커야 된다 했잖아. 그럼 A 몇 가능하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는요? 안 되죠. 마이너스 3도 안 되죠. 마이너스 4도 안 되고 마이너스 5도 안 되죠. 계속. 마이너스 1 가능하죠. 그거부터 가능한 거죠 현재. 정수니까. 0은 안 되죠. 마이너스 1이 더 작으니까. 아이고. 됐나?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몇인 거예요?
70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출발이 뭐였어요? 둘이 같을 때였죠. A1하고 A2가. 자, 이제 두 번째 출발은 A2가 더 클 때입니다. 절대값 A2가. 그럼 A, B라고 구분을 지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더 큰 상태죠? 그럼 분모가 더 크니까 0이겠죠? 그럼 A3는 A2하고 어떤 거예요? 4를 더해야 돼요? A2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B죠? 그치? 자, 이제 A4 할 거야? 그럼 얘랑 이제 똑같지? 그럼 이제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같은 거야? 아니면 4를 더하는 거야? 4를 똑같이 흘러가는 거 보이니? 그럼 바로 쓰면 되잖니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거 정확히 이해했으면 두 번째 거 금방 되죠. 자, 그럼 다 더하면요. A 더하기 9B 더하기. 저거 위에 거랑 비교해봐. 아까 위에 건 다 더한 게 80이었지? 근데 아래 거에는 딱 16 하나 빠져있잖아? 차이점이? 그럼 16 한 번 덜 더한 거지. 그럼 몇이겠네? 64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또 위에 거랑 똑같이 하세요. 이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럼 B는 최소 몇이겠어요? 마이너스 3겠죠. 그치? 자, 그럼 A도 작아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여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몇이라고 최소? 마이너스 1. 그럼 1이지. 그럼 A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나? 그래서 계산하면 55 나오죠. 두 가지 케이스 중 누가 더 작습니까? 50. 네, 그래서 답이 5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전달할 게 이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거는 이 식은 무슨 극한으로 보는 거라고? 등비수열 극한으로 보는 거고, 정수 빼기 정수에서 그럼 이 결과도 정수해야 되니까 얘가 원래 가능한 값은 세 가지 종류야. 1일래, 0일래, 발산할래야.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는 상태이거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래서 1 아니면 0이 된다는 겁니다. 됐지? 그리고 특히 0일 때 이제 또 얘기했죠. 0일 때 두 번째 전달했죠. 등비수열 극한에서 0 나오려면 분모가 더 커야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값 분모가 절대값 분자보다 커야지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개념 잡히면 안 됩니다. 분모가 더 큰 게 아닙니다. 알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